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수업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선생님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라서 잘 할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100%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하고 또 보고서도 워크시트지도 확인을 했는데 모두 다 열심히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크시트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잘 썼거든요. 그 강의 내용을 잘 들었구나 싶은 친구들도 많았었고 또 사전에 있던 자기 지식들을 이용해서 아주 열심히 쓴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서양미술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사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한국사 지식을 다 써놓은 거예요. 너무 동영상 강의를 보지 않았다는 게 티가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제가 또 동영상 강의 안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문구를 적어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갖다 쓴 친구는 동영상 강의를 봤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막 한국사 지식 뭐 주먹도끼, 뗀석기, 간석기 이런 거 우리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보다는 다른 걸 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막 자기가 알고 있던 막 지식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는 또 한국사랑 완전히 달라요. 신석기 시대까지는 비슷하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대 미술로 넘어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이제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열심히 보고 강의도 듣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수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써놓은 걸 봤는데 좀 여러 친구들이 질문해 준 게 스톤헨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까지는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정확하더라도 추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내용 중에 가장 그래도 좀 신빙성 있게 느껴졌던 게 이렇게 큰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통나무를 깔아요. 그래서 딱딱딱 간격 맞춰서 깔아놓고 이제 좀 앞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통나무를 또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 또 하나 갖다 놓고 해서 이렇게 굴려서 가져갔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 설이 가장 그래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통나무를 이용해서 또 거기 뭐 돼지 기름? 기름을 뭐 이용해가지고 좀 윤활유처럼 사용했다 이런 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라서 그래도 그 정도는 이제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세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첫 타임에는 이제 문명 좀 배우고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에게, 크레타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로마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볼게요. 92페이지입니다. 고대 미술 여행 해가지고 지난 시간처럼 비슷하게 아래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작품을 보고 고대 미술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고라트, 이집트 미술, 스핑크스 뭐 쭉쭉쭉 나와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서는 이거 뭐구나 이제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93페이지 여기
여기 주황색으로 있는 부분 여기가 또 가장 그 사회 문화적 배경을 잘 설명해 놓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여기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네,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막 길게 할 수가 없는 게 용량이 너무 커지면은 이게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한 거를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교과서를 좀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저는 빨리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 열기 기원전 5천년경에 비옥한 강, 유역인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등에서 서양 문명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사막과 오아시스 등이 넓고 자연적인 방해물이 없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의 이동과 정복이 번갈아 이어졌다. 따라서 수메르인, 아카드인, 우르인 등이 중심이 되어 수메르, 쿠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제국 등 여러 국가의 혁명과 더불어 문화적인 변화가 심하였다. 반면 이집트 문명은 지리적 여건상 외부의 침입이 위협이 적어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유역에서 일찍부터 통일국가를 이루며 발생하였다. 이러한 통일국가는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전제주의 국가 형태를 이루었고 왕은 백성을 지배하는 신적인 존재로 간주되었으며 사후세계를 평온한 현실세계의 연속으로 생각하여 영혼불멸의 신앙을 영위하였다. 애기 문명은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기원전 1100년경까지 지중해 가운데 위치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애기 문명은 개방적인 해양 문화의 성격을 기반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스는 민주 정치 제도를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형성하며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였으며 서양 고전주의 미술의 토대가 되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중해 일대를 통일하며 굳건한 시민 공동체를 바탕으로 그리스 미술을 계승하였으며 실용적인 미를 추구하였다라고 이제 대략적인 문화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일단 교과서를 보기 전에 4대 문명을 한번 볼 거예요.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지리적 요건에 따라서 미술 그 작품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문화도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 문명 조금 알고 넘어가면은 이 미술 작품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해요. 세계 4대 문명에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비옥한 토지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생한 작품을 또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 나일강 유역 일대를 해서 뭐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다. 여기를 또 열심히 볼 거고요. 인더스 문명이랑 황하 문명은 이제 오늘은 안 보고, 왜냐면 여기는 동양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인더스는 인도고 황하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랑 중국은 2학기 때 하기로 했어요. 그때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적 여건이 좀 중요해요. 메소포타미아는 이쪽이에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이쪽 지역인데, 이제 작품을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뭐 전쟁, 싸움 이런 이야기 굉장히 주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쪽 토지가 굉장히 비옥해요. 그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 모두 다 토지가 비옥하고 날씨도 좋고 살기가 좋았던 곳이었겠죠. 그래서 이쪽도 살기가 좋고 또 이집트 유역도 살기가 좋아요. 토지가 비옥하고 먹을 것도 많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두 지역이 있는데 왜 이 두 지역의 차이가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들 뭐 사전 지식이 다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는 사방이 다 트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다 침략해 오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메르인도 있었고
아시리아, 구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어요. 정권이라고 해도 되나요? 나라가 계속 바뀌고요. 또 이쪽 이집트는 위로 올라가면 바다가 있고 아래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막 쳐들어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한 2000년 정도 계속 유지된 나라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침략을 조금 덜 받고 자기네들끼리 좀 안정적으로 잘 살았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게, 크레타 등 지중해 섬. 에게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안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 미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또 여기 에게 문명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좀 전에는 좀 간략한 지도로 봤다면 지금 이제 조금 지금 어디가 어딘지 조금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볼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미술이거든요. 이집트는 위는 바다, 아래는 사막. 그래서 쳐들어가기 힘들다. 여기는 사방팔방에서 다 뭔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다시 볼게요. 고대 미술에서 시작됐죠. 메소포타미아 미술, 서구 문명의 초석 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을 중심으로 꼽히는 메소포타미아 미술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수메르 미술과 메소포타미아 북부 티그리스 강 유역의 아시리아 미술로 나뉜다. 그래서 교과서나 어떤 책들 보면은 수메르 미술, 아시리아 미술, 페르시아 미술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다 메소포타미아 미술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들은 오랜 묘목생활과 끊임없는 전쟁으로, 되게 중요하죠. 이게 사회적 배경으로 매우 중요해요. 지극히 혼세적인 삶을 꾸려나갔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기법의 작품을 많이 남겼다. 수메르인들의 종교적인 믿음은 많은 신전 건축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성직자의 출현을 암시하는 예배 사상을 만들었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각지에서 발견되는 건축물인 지구라트는 하늘에 있는 신들과 지상의 인간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신전이었다. 이 고대 민족이 3000년 이상 발전시킨 정치, 종교, 예술, 건축의 전통은 이후 서구 문명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메소포타미아 작품을 쭉 볼 건데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작품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기원전 1800년 바빌로니아 왕국, 페르시아만 북쪽에 있는 고대 유적지 수사에서 출토되었고 검정색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높이 그래서 둥근 기둥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기둥이 되어 있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이 맨 꼭대기에 새겨져 있고요. 그 밑에는 다 글씨로 법전 내용이 쭉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판례 같은 거 그런 게 쓰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전에 쓰여진 글자는 쐐기 문자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또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 그림이 사심이라는 태양신이고요. 왼쪽에 서 있는 그 형태의 이 사람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꼭대기에 있고 이렇게 둥그런 기둥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함무라비 법전 내용 되게 무서운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고, 근데 이제 신분이 똑같을 경우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고, 뼈를 부러뜨리면 똑같이 뼈를 부러뜨리고,
뭐 이게 함무라비 법전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 지구라트라는 작품이 있죠. 이거는 이제 신전이에요. 용도는 신전. 우리가 사진만 보면은 뭐 궁전인가 뭔가 궁금할 텐데 신전이고 신이 머무는 곳이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시기에 사실은 궁전 건축이 매우 유행하였다고 하는데 궁전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라트는 아주 지역 곳곳에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벽돌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쌓아서 만든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이제 다른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길래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브리겔 작품이에요. 네덜란드 화가 브리겔이라고 하기도 하고 브리헐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설이죠. 바빌로니아에 바벨탑이라는 게 있어서 뭐 8층짜리 이렇게 탑 위에 또 탑이 있고 탑 위에 탑이 있고 8층 이렇게 있고 아주 신에게 가까워지기 위한 이런 높은 건축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성경에도 이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미술 중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작품인데요. 그 상처 입은 사자상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자 사냥, 뭐 사자랑 막 싸우는 장면, 뭐 이런 작품이 많이 있어요. 이 작품은 부조 작품이고요. 그 메소포타미아 미술에서 부조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전쟁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자 사냥 이렇게 해서 뭐 용맹스럽고 이제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런 싸움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작품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미술을 한번 볼게요. 이집트 미술 완전함을 위한 미술. 고대 이집트 미술은 파라오의 절대 권력과 영원 불면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의 신전과 미라 같은 추상 조각, 그리고 분모에 그려진 벽화 등이 중심을 이룬다. 그래서 이 전 시대 같은 경우는 회화는 우리가 별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이 벽화를 남겼기 때문에 회화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태양의 신인 파라오가 죽은 후에도 지상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무덤에 온갖 사치품들을 함께 묻었으며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들어 사후에도 현실 세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례의식을 발달시켰다. 따라서 무덤의 벽면에는 죽은 자의 생전 일상생활을 자세히 묘사하였고, 그래서 그 일상생활 모습도 회화로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미라로 만든 육신이 부패했을 경우 영혼이 대신 머무를 곳으로 초상 조각을 만들었다. 초상 조각도 여러분들 중요하게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집트 미술의 양식의 특징은 정면성, 종합성, 이상화.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어는 이제 단어가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하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우리 어린이들 그림을 보면 이집트 미술이랑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아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 뭐 곰돌이, 토끼, 집. 우리 어디 살아요? 거의 뭐 이렇게 지붕이 세모나고 밑에 네모나고 창문이 이렇게 네모난 그런 집에서 살고 있나요? 요즘에? 그런 집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 그림 그릴 때 집 그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그려요? 거의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집트 미술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그려야 진짜 사람처럼 보일 거야. 뭐 벼는 이렇게 그려야 진짜 벼처럼 보일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뭐 이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좀 비슷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요. 관찰을 통해서 그렸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종합성은 정면성부터 할게요. 정면성은 예술품이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거 되게 쉬워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동자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옆모습도 눈이 이렇게 뭐 뒷모습은 없겠지만 이쪽으로 봐도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항상 동그랗게 해서 앞쪽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옆모습을 그리게 되면 눈동자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눈동자는 항상 이렇게 가운데를 향하고 있다. 이게 정면성이고요. 종합성은 숲풀 속의 새 산행에서 보는 것과 같이 94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얼굴은 옆모습으로, 눈과 양 어깨는 정면으로, 팔과 다리는 옆에서 보는 모습으로. 왜냐면은 얼굴은 옆모습을 해야지 이제 눈, 코, 입 이렇게 해서 좀 잘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하면은 또 이쪽 어깨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는 항상 정면. 그리고 발은 이렇게 있으면 또 그리기도 어렵고 또 발처럼 안 보이나 봐요. 발의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돼 있어야지 발이 잘 보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발은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어깨는 이렇게, 얼굴은 옆으로 이거를 뭐 여기 짜집기 저기 짜집기 이런 했단 뜻으로 이제 종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화는 실제 인물보다 이상화하여 훨씬 아름답고 고귀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더 이거는 지금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초상화 같은 거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주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조금 더 예쁘게 이제 그렸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조각은 한초 조각인 촌장상과 석이상, 라호, 테프와 네페, 네트 등 생생하고 빈틈없는 규칙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피라미드와 신전을 들 수 있다. 피라미드는 죽은 파라오들의 안식처, 무덤이잖아요. 안식처. 그들은 신격화하는 동시에 업적을 영원히 가리키는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즉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으로 현재 80여 개가 남아있는데 기재에 위치한, 여기는 책에는 기재라고 나와있는데 기자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업 속의 영상에서 제목들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이 제목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책마다 이 제목이나 지역이 조금씩 달라요. 아까 우리 앞전에 본 브리겔의 작품도 브리헐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브리겔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막 크게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재에 위치한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규모에 있어서 대표적이다 라고 이제 교과서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집트 미술 작품을 살펴볼 건데요. 이 작품은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94페이지 맨 밑에 숲풀 속의 새 사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미술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옆에다가 제가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화면에는 보일지 모르겠어요. 정면성, 종합성, 이상화, 단순화, 동시성, 도식화, 부동적. 그리고 주대 종소도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잘렸네요. 다음 화면에는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이시면은 필기를 하세요. 정면성, 종합성, 이상화는 교과서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단순화부터 설명을 할게요. 단순화는 말 그대로 단순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석기 시대 미술 봤을 때 형태 너무 뛰어나게 잘 그려서 감탄했잖아요. 달리는 모습도 있고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집트 미술은 훨씬 그 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보면 좀 못 그렸네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화 시켰기 때문이에요.
왜 단순화를 시켰냐? 이 시대에는 그냥 사람은 사람처럼 보이면 되고, 동물은 동물처럼 보이면 되고, 새는 새처럼 보이면 되고, 해서 그 사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딱 도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표현해서 부엉이라고 하면은 부엉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형태로만 표현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 단순화가 이루어졌고요. 또 동시성은 종합화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런 장면, 저런 장면, 이 모습, 요 모습 이렇게 편집해서 동시에 나타났다. 그리고 도식화는 제가 또 앞서 설명한 단순화랑 비슷할 수 있는데요. 도식화도 이제 우리 어린이들 그림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 집 그려보세요. 어린이들한테 집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나요? 아니죠. 지붕은 세모나고 밑에는 네모나고 창문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창문이 네모난 창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어린이들은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있고 그런 그림이 도식화예요. 그래서 도식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집트 시대에는 배는 이렇게 그려야지 가장 배답게 나타나고 물고기는 위에서 본 모습이나 뒷모습 같은 건 절대 안 그려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고기 그려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해서 옆모습만 그리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게 도식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부동적은 그냥 경직돼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생동감이 없고 구석기 시대 미술이랑 비교하면 구석기 시대 미술은 사실적이고 관찰해서 그렸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뭔가 사람도 경직돼 있고 사진 찍듯이 부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주대 종소는요. 이것도 어린이들 그림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어린이들 그림 보면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예쁘고 내가 제일 크고 내가 제일 멋있게 그려지거든요. 제일 먼저 그리고 이집트 그림은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크게 그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남자는 이러고 있잖아요. 가운데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커요. 그리고 이 다리 사이에 보면은 그 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시녀가 있어요. 근데 시녀는 얼마나요? 요만하죠. 그래서 이제 주인은 크게 그리고 종은 조그맣게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났다. 라우테프와 네페르트라는 작품 우리 95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얼굴이 사람 같아요. 이거는 초상 조각에 속하거든요. 옆에 미라로 만든 육신이 부패했을 경우 영혼이 대신 머무를 곳으로 초상 조각을 만들었다. 내 육신이 없는데 영혼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랑 똑같이 생겨야지 영혼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존했던 인물이랑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회화랑 또 다르죠. 초상 조각 작품의 특징이랑 회화의 특징이랑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매우 똑같이 그렸답니다. 똑같이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여자는 보면 되게 하얘요. 남자는 까매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자는 집 안에 있고 남자들은 바깥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피부가 까맣고 여자는 하얗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피부색까지도 매우 그 원래 있던 실존 인물이랑 비슷하게 표현을 하였다. 맹카울의 왕과 왕비 해서 왕비 이렇게 해서 조각인데요. 왕이랑 왕비 보면은 키 똑같죠? 그래서 여자랑 남자랑 동등한 관계인 거예요. 아까 주대종소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시녀였으면 요만하게 그렸을 수도 있어요. 요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랑 남자랑 그렇게 신분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상 조각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는데 이제 후기로 가면 갈수록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네페르티티 왕비의 두상이라는 작품인데 이 얼굴 근육 표현이 거의 뭐 요즘 시대에 막 그 3D로 만든 것처럼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채색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 맨 마지막 그 이집트 미술 설명한 거에서 맨 마지막 그 기재에 위치한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규모에 있어서 대표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교과서에 안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피라미드예요. 이런 삼각뿔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세모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그 모습이죠. 근데 이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볼 건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미술이랑 이집트 미술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리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도 생기고 또 미술적 차이도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방이 트여 있어 주변 국가의 싸움, 통치 세력이 수시로 교체되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현세적, 현실적, 오늘이 가장 중요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작품의 주제도 사냥이나 전투 장면, 막 사자 때려잡는 모습을 그 구조 작품으로 굉장히 많이 남겼거든요. 그리고 전투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주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미술은 위로는 바다, 밑으로는 사막. 그래서 안정적인 지형, 그리고 내세적 영원성. 그러니까 오늘 너무 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뭐 누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비옥한 토지에 뭐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면은 뭔가 힘들었었겠구나 그게 아니고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그 토지가 더 비옥해졌고 또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앞일을 또 예측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풍족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편하네. 그러니까 오늘처럼 죽어서도 잘 살고 싶어. 그래서 내세적 영원성. 영원히 잘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라도 만들고 초상 조각을 만들어서 내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계속 잘 살았으면 이랬던 거예요. 무덤의 벽화와 조각상. 무덤의 벽화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인물의 현실 세계? 이런 것들을 벽화로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각상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과서에도 94페이지 밑에 서기상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얼굴이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서기상도 있고 촌장상도 있고 그래서 촌장상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사실적이어서 막 무서울 정도예요. 그리고 정면성, 종합성, 이상화 등의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밖에 등등등등 특징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에게 크레타 미술이랑 이제 그리스 미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지를 작성해 주세요.